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관광자원과 관련된 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의 구성은요, 관광자원 개요, 마지막으로는 관광개발이 개요에 관련해서 우리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자원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관광자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광자원 여러분 생각할 때 관광자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자원, 관광객을 유인하는 매력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관련된 웹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요, 이제 가장 한번 봐야 할 게 뭐냐면요. 첫째, 관광객의 관광객과 이들을 충족시켜주는 관광행동이 목적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저기 가고 싶어, 저거 보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저걸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 그죠? 그런 요구들을 우리가 자극해야 된다. 자, 그래서 자연적, 인문적, 유무역의 모든 자원을 얘기한다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웹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거든요. 자연입니다. 자연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제주도의 어떤 그 천연 자연 자원들에 관련해서 지금 그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제주대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는 바다, 그죠? 그리고 산,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연과 여러분 학교에서 노루 패밀리를 본 적 있습니까? 노루 패밀리도 우리 학교 뒤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는 자연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자, 인문적 자원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 인문적 자원은 무엇을 얘기할까? 여러분 인문적 자원은 뭘 얘기할까요? 자, 이런 거 얘기하죠. 예를 들면 파란소리, 그죠? 우리 고유의 어떤 인문적 자원을 얘기합니다. 파란소리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것도 포함되겠죠. 자, 하이칼이죠. 이런 것도 뭡니까? 인문 자원입니다. 자, 이런 것도 관광 자원. 또 뭐가 있을까요? 제주도에 그죠? 해녀 관련된 거 있습니다. 해녀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제주도 도민 같은 경우에 할머니들이 해녀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해녀들의 예전에 이런 여러분 지금 장소 같은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예전에 뭘 입었냐면요. 그냥 헛저고리 그냥 바다로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런 옷을 헛저고리를 입고 뛰어든 바다는 굉장히 차가웠을 거고 그리고 바위라든지 뭔가 이렇게 뭡니까 스쳐 지나가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애리고 아픈 상처를 가지고 그죠? 생활을 하셨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생계를 위해서 또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해녀는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해녀를 그대로 씁니다. 해녀가 존재하는 곳은요 전 세계 곳입니다.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자이고문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여기 해녀라고 그대로 학교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어떤 삶, 그죠? 삶과 그죠? 물질을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주도도 있고요. 부산에도 가면 영도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해녀분들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어떤 문화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그죠? 요즘에는 이런 분들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외국인들은 호기심을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뭐 산소 뭐 탱크라든지 뭐 산소 이런 관련 없이 그냥 막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험도 원하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호기심에. 자, 이러한 분들, 이러한 분들이 뭐냐면 인문 자원입니다. 그래서 해녀 스토리라든지 해녀가 어떻게 살아왔다든지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그 다이어트, 그러니까 사투리죠. 제 그 지도학생 중에 할머니 계신데요. 할머님의 대화를 잘 못 알아듣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도민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하는 좀 한계가 있다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통해야만 통역이 가능하다. 어떤 단어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하튼 자, 인문적 자원을 얘기한다.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은요. 교훈적, 위력적, 문화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교훈적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크 투리즘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다크 투리즘, 다크는 뭐예요? 어둡다는 거죠. 어두운 투리즘, 그게 뭘까요? 한번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영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津波が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그리고 엄청나게 방사능 노출과 피폐. 가장 안전한 영상을 미뤄왔던 원자력. 그 신화는 일부에 무너졌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사고 당시 상황을 총실리했던 강나오 총리는 일본 원전 안전시스템에 대해 미디어로 증언했다. 人的な体制の話、あるいはトレーニングをしてない。そのために事故が起きて、特に最初の数日間は、そんな中、今の現場の状況、こういう状況だから、これから先こうなりそうだから、こういう対策をしましょうと、専門家から意見が上がってくるべきなんですけども、残念ながら、そういう現状把握もしっかりできないし、起きることを全くと言っていいほど予測してなかった。だからそれに対する備えがですね、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一番大きな。 자, 시간 관계상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던 그 다크 투어리즘에 대해서는요.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것은요. 뭔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에 관련해서 뭔가 교훈을 삼고자 그죠? 어떤 특정한 지역을 방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린 체로노비도 보면요. 체로노비 관련해서도 어떠한 게 있었냐면 우리가 뭡니까? 체로노비가 관련해서 다시는 뭡니까? 원자력을 어떻게 다뤄야 되며, 그죠? 그러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지역을 방문해 보는 겁니다. 방문해서 이제 인지를 하고 오는 거죠. 이거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우리가 주의깊게 다뤄야 하고 그 이후에 체르노빌이 터진 이후에 일본에서 그죠? 후쿠시마 폭발이 원전 폭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발생한 후 후쿠시마에 있는 사람들이 후쿠시마의 어떤 그 지역의 사람이라든지 그 지역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체르노빌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배울 것인가, 그죠? 그게 다가 초월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역사적 어떤 교훈을 이제 가져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크 투어즘에 또 관련된 교훈 중에 뭐냐면요. 여러분 뮤지엄 있죠. 전쟁, 그러니까 뭐 기념 박물관이라든지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호주에 가면요. 호주에도 전쟁 박물관 있어요. 그 왜 갑니까? 그죠?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사람들, 그리고 어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자기 목숨을 바쳤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를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다크 투어즘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미학적입니다. 미학은 뭐예요? 엔터테인먼트죠. 뭔가 내가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한 곳.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어떤 고개 어떤 공을 보면요. 갑자기 뭡니까 지상으로 팍 올라가다가 팍 떨어지고 어떤 그 또 뭐예요? 롤러코스터 같은 거 있죠. 미학적. 이런 또 동산, 놀이동산 이런 또 가잖아요. 또 관광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관광을 객체로서 보존 보호의 파텍 아래 개발할 수 있을 것 등이다. 그래서 관광차원은요. 유형 관광차원과 무형 관광차원도 나옵니다. 유형 관광차원을 보시면 자연적인 겁니다. 그죠? 수려한 자연 경관. 예를 들면 한라산, 설악산, 그죠? 그리고 아름다운 호수. 그리고 세계적 어떤 뭡니까 변화를 자랑하는 세계 인프라우요 또는 네팔의 세계였어요. 그죠? 자, 문화적 관광자원도 있습니다. 문화. 그 나라의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관광 문화를 위해서 있습니다. 문화적 관광자원을 위해서. 그 다음 사회적 관광자원. 그 다음 산업적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관광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형 관광자원을 보시면요. 인적 관광자원입니다. 인적 관광자원은 뭐예요? 사람이 관광자원을 세계화한다. 그 세계에 섞었어요. 그죠? 라스베이거스 가면요. 태양 스포츠 같은 거. 또 뭐가 있습니까? 뮤직 같은 것도 인적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비인적 관광자원. 자, 다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강론으로 디테일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관광자원이에요. 자연은요, 어떤 우리가 뭐 자본이라든지 인간의 노동이나 아무것도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관광자원.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자연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남미를 여행을 갔다 왔는데 남미를 여행 갔을 때 유명한 사막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진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유명한 사막이 있죠. 소금 사막입니다. 소금과 태양과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요. 소금 사막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내가 그걸 한번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 관광자는 뭡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람들을 가게끔 만들고 하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인문 관광 자원입니다.
이렇게 인문관광자원은요,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뢰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요, 요소 깊은 사찰이죠. 절 같은 거, 불국사, 그죠? 동전에 나와도 요즘 동전을 잘 안 쓰죠, 그죠? 동전에 보면 다 붙어 있지 않아요. 스카라몬, 그래서 스카라몬이라 그러죠. 석가탑, 다 붙어가지고 그 동전에 나왔던 그 탑들이 불국사가 있고요. 자, 그런 사찰, 인문관광자원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그죠? 예국에 보면은요, 유명한 교회들. 그 입장료를 지불하고 가잖아요. 입장료가 비싸요, 여러분. 싼 가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가격이 25파운드, 30파운드 이렇게 해요. 살이 받더라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인문관광자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자연관광자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산악, 온천도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자연관광자원입니다. 온천, 우리가 일본을요, 이렇게 표현한다. 저주받은 땅이기도 하면서 은혜받은 축복받은 땅이기도 하다. 그게 뭐냐면 온천이거든요. 지진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있기 때문에 온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의 면과 부정의 면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게 온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행을 갔을 때 거기가요. 에비노입니다. 에비노 고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에비노 고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에비노 고원에 제가 예전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가의 초청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일본에 간 적이 있어요. 일본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오사카에서 버스 대절로 해가지고 가면 한 4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4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그 당시에 고속도로비가 한 10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속도로비가 인바운드 하는데 10만 원 들었다. 그게 언제냐면 98년도 2000년도, 98년도, 99년, 98년도겠네요. 98년도에 10만 원이면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바운드를, 일본에서 인바운드를 안 하죠. 왜 인바운드 하나, 아웃바운드 하나 더, 아웃바운드가 더 싸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즘 우리나라 비슷하잖아요. 제주도 오는 바에는 차라리 베트남 가는가 타일랜드 가잖아요. 왜냐면 인바운드보다 아웃바운드가 더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바뀌었죠. 그래서 에비나 코우에 갔을 때 제가 온천에 대해서, 그 온천의 호수정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모기에 물리면요, 완전 부어오르고 엘러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확 부어오르면 완전히 뭐라고 하죠? 거의 뭐 벌겋게 익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이렇게 부어오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온천을 들어갔는데, 지금도 제가 그 기억이 선명히 남아 있어요. 노천이었는데 물론 뭐 온천 시설의 노천입니다. 노천탕이었는데 온천을 바라보면서 그 고원이거든요. 고원이라는 말인데 고원에서 그 보이는 저 아랫마을의 불빛과 겨울이었지만 온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머리 이 부분 어때요?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 머리 위로 까마귀가 날아다니고 까까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굉장히 불빛을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조망이 탁월한 곳이었는데 그래서 온천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막 부어 있잖아요. 막 가리고 그렇죠. 막 가려고 하면요. 가려울 때 긁어버리면 어때요? 이거 완전히 이게 견적이 안 나옵니다. 굉장히 심해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났는데 아침에 온천을 하고 딱 일어났더니 그 부었던 게요. 점으로 변했어요. 점. 그러니까 온천 이래서 좋구나. 그때만 해도 제가 젊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제가 젊었습니다. 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천이 그게 좋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그 다음 기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추우면요. 더운 지역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반대의 계절을 가지고 있는 남반구, 어디입니까? 뉴질랜드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겨울 때는 여름 날씨가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이것도 자연관광자원으로서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름입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아오조라이라고 합니다. 아오조라가 뭐냐면요,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좋아합니다. 일본 국민들은 보통 보면 아오조라. 그래서 아오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구름이 떠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보통 푸른 하늘과 파란 하늘과 구름이 뭉게뭉게 좀 이렇게 떠다니면 어때요? 저는 그런 걸 더 좋아하거든요. 너무 밋밋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개인의 취향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때? 구름도요 매력적입니다. 구름과 바다가 믹스되어 있는 곳의 결정체가 어디냐면 보라카이입니다. 보라카이 가면 하늘과 바다가 구분한대요.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얼마 전에 보라카이 같은 경우에는 자연이 많이 해소되어가지고 관광객들 늦게도 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장을 했죠, 그죠? 저는 아주 오래전에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구름이 거의 뭐 바다에 떠 있습니다. 너무 팬타스틱한 이런 날씨를 구름을 가지고 있는 곳이 그곳이었어요. 자, 그다음 호수입니다. 레이크입니다. 레이크. 자, 우리가 여러분 네스호의 계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에 가면요. 네스가 있다고 하죠. 네스 호수. 네스라는 괴물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괴물이 나타난다는 어떤 전설에 가까운 얘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증명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네스호에 갔을 때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와, 뭐라도 나올 것 같다. 그 정도로 호수가 길었고요. 엄청나게 길었고요. 그리고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연이 아름다운 어떤 한 부분이었어요. 스코틀랜드의 어떤 한 부분이었어요. 스코틀랜드는 천년전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죠?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죠. 유나이티드 킹덤은 4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스코티시입니다. 그 다음 잉글랜드, 잉글리시죠. 그 다음에 웨일즈는 웰치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더블린, 그죠? 더블린, 그죠? 거기는 아이리시라고 합니다. 자, 아이리시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도망을 간 사람들이 또 아메리카에도 갔고요. 그래서 아메리카랑 아이리시들은요, 악센트가 비슷합니다. 아메리칸 악센트 거기 쓰고 있어요. 좀 달라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어디? 호주에 갔습니다. 호주에 가면요. 시드니 가면 맨니라는 곳이 있습니다. 맨니. 남자가 먼저 도착했다. 그래서 맨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시드니 염수다리죠. 다리 있잖아요, 여러분. 시드니 브릿지 밑에 보면요. 거기도 보면 해안선기고 집들이 많고요. 휴양지고요. 훌륭한 레스토랑이 거기 많아요. 거기가 남자들이 먼저 도착한 섬인데 그렇게 섬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역의 한 부분이죠, 그죠? 거기서 맨니 남자들 도착에 대해서 이름도 굉장히 심플하게 맨니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뭐냐면요, 호수. 제가 말했던 네스호. 어떤 스코틀랜드의 어떤 관광지입니다. 거기 가면요 인형을 팔아요. 네스 괴물을 팔아요, 여러분. 애들이 그걸 사잖아요, 그죠? 어린 애들이 관광 기념품으로 그거를 구입해 갑니다. 자, 그것도 멋진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다시 얘기하면요, 스코틀랜드 지역은 천년전 굉장히 풍부합니다. 전 세계에 천연가스 있죠. 천연가스 매장량 1인 곳이요, 스코틀랜드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한국가스공사 있죠. 한국가스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벤치마킹으로 가는 곳이 스코틀랜드입니다. 왜? 천연가스가 풍부하기 때문에 세계 매장 1위인 곳입니다. 그래서 연어도 많이 나고요. 연어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잉글리시와 스코티시 간에는 별로 이렇게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관계는 별로 안 좋아요. 뭔가 느낌이 우리가 친일 관계를 보는, 우리가 친일이 아니라 한일이죠. 한일 관계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싶으면요, 시간 나실 때 그 영화가 뭐였지? 하트 브레이크? 잠시만요, 봅시다. 무슨 영화였는지.